저는 조선시대 포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아스입니다. 야스스 키리스 기리 이메오 안드레아스 프라소코블로스. 오늘은 수원 화성성과 야간 투어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야 되는 교수님 어디 계실까요? 이리 와누라! 교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뭐 저를 찾으신 건가요? 누구시죠? 예, 오늘 안드레아 씨하고 함께 이 수원화성 밤 산책을 할 신병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이 수원화성 되게 많이 왔었는데 네. 이렇게 조명이 잘 켜진 이런 야간에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 여행을 하면서 또 역사와 우리 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엄청 기대됩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러게요. 또 이 가족들 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또 이런 안드레아 씨 같은 또 외국 분들이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아는데도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맞아. 안 그래도 친구 중에도 수원 화성 오고 싶은 친구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럭키가이입니다. 정말 오늘 개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이 조명이 잘 이렇게 화려하고 곳곳에 이 화성 아마 건물들 보면 조명이 잘 비추고 또 이 뭐 수원천 이런 또 물빛에 은은하게 또 조명이 비추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가을날의 정취도 느끼고 이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답사.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뭘 물어봐도 답장해 주실 수 있겠죠? 제가 아마 역사 유적지 중에 가장 많이 답사온 곳이 바로 이 수원 화성이거든요. 안드레아 씨가 질문하는 뭐 이런 내용들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면서 자연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수원 화성을 정말 맞춤형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 야간 투어 시작하기 전에 수원 화성에 대해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거 좀 궁금해요. 바로 우리 정조대왕 아시죠? 네. 정조대왕 때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이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 수원 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무덤을 이제 자주 참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수원 화성을 이제 찾아오시고 그러려면 이제 또 왕이 이곳에 머무르시고 하다 보니까 화성을 조성해서 또 한편으로는 신도시, 새로운 도시로 이제 만들려는 그런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원 화성을 보시면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성곽을 쌓아서 이 도시도 방어를 하고 곳곳에 수로라든가 이런 농경지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시장도 활성화시켜서 상업도시, 군사도시, 농업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되게 바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들어있다는 거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네스코 바로 이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처음 건설한 그 원형을 잘 보존을 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스도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들었는데 벽에 있는 그 돌 특별하게 건축한다면서요. 그거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을 쌓으면 돌로 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수원 화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돌 대신에 벽돌로 쌓은 거예요. 벽돌? 벽돌로 쌓게 되면 이게 규격화가 되어서 훨씬 더 빨리 성을 쌓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제 파괴가 되면 그것을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은 벽돌로 이제 또 조성을 했고 바로 이 또 수원 화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혹시 아세요? 몰라요.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그 실학자신데 그리스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바로 그런 정도의 그러면 알아요. 그분이. 바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거중기라는 큰 돌을 운반하는 그런 기구도 만드시고 또 이 돌을 운반하는 수레, 유형거라는 수레까지. 약간 엄청 약간 이렇게 드는 이런 기계죠. 거중기. 그 당시로 치면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수원 화성은
이 원래 예상은 한 5년 이상 공사가 그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2년 9개월 만에 또 완성을 했던 대박. 그런 또 도시이기도 해요. 그것도 약간 한국 빨리빨리 문화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있고 또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 임금을 지불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동 의욕이 생기잖아요. 동기부여 그렇죠. 동기부여. 예.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나와요. 와우. 이 공사에 참여. 이 책임감하고 사명감을 부여했고 바로 그런 화성공사의 전 기록이 담긴 책이 화성성역의계라는 책이 있어요. 자, 화성성역의계.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의계가 좀 외국인한테 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화성은 아시죠? 화성, 네네네네. 성역은 성곽, 공사. 네. 의계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기록과 함께 중요한 게 그림을 더해서 만든 책이에요. 뭐 쉽게 네. 생각하면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그림책 하면 만화 우리도 같은 거. 그렇지 만화같이 그렇게 되면 이 성곽 전체의 모습이라든가 이 구조가 건물이 나오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워. 그래서 바로 이 수원 화성이 완벽한 형태로 복원될 수 있었던 데는 화성 성역 의계. 요거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이 화성 성역 의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수원이 신도시라고 들었는데 그 당시로 치면 완전히 계획도시. 우리 지금도 뭐 이렇게 새롭게 조성한 도시를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 치면은 뭐 그야말로 이 신도시 성격이고 특히 이 군사도시 또 상업도시, 농업도시의 성격을 다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우리 정조대왕의 어떻게 보면 정말 야심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와. 그럼 교수님 예. 이제 가봅시다. 예, 안드레아스 씨가 되게 관심이 정말 증폭된 것 같아요. 엄청 그죠? 궁금해요. 예. 자, 우리 그럼 이제 화성 곳곳을 이제 탐방을 해보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가봅시다. 예. 와, 교수님 진짜 여기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 수원 화성에서 이 길이 상당히 이제 좀 경치가 예쁜데 그리고 우리가 또 경치가 좋으려면 네. 우리 흔히 산 좋고 또 뭐 좋다? 강. 그렇죠. 강이나 물이 좋다. 물이 좋다. 그래서 바로 이 수원에서도 우리 물을 만날 수 있는데 네. 우리 서울에서도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있죠. 네, 맞아요. 청계천? 그렇죠. 청계천. 예. 바로 이 서울에 청계천이 있는 것처럼 수원에도 수원천이 있어요. 수원천. 예, 청계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요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발원을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원천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천에 물길이 나가면 물을 가둬두는 수문이 있어요. 수문. 수문. 예, 물의 문이라고 해서 수문이라고 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수문이라 해서 북수문. 북수. 쭉 내려가면 이 남쪽에 있는 또 수문이라 해서 남수문. 물길이 흘러가야 또 사람들이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원에서도 남수문 쪽에서는 바로 이 팔달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 이곳에 뭐 쌀집이라든가 어물전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많이 형성돼요. 이 물은 뭐 그냥 이렇게 요즘은 이제 자연 그 생태 네. 그 하천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그 당시에 뭐 기록에 보면은 기와집도 있었다 그래요. 우와. 일반 그 초가집도 뭐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이런 도시 발달을 우리가 또 요 수원천의 물길을 따라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요 이 북수문은 일명 홍문이라고 하거든요. 화홍문, 화홍문. 왜 화홍문이라고 하는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예. 왜 화홍문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바로 화홍문 앞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홍자가 중요해요. 이 홍자가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무지개. 무지개. 예, 화성의 무지개문.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잘 보시면 근데 여기 7개의 수문이 있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홍해라고도 하는데 무지개 모양의 문이 쫙 7개 있어서 이 물길이 쫙 흘러가면
또 정말 물이 많이 흘러내릴 때는 이 물보라가 확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홍 관창이라고 표현해서 화성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정말 절경으로 꼽힙니다. 이곳이. 그러게 여기 그냥 있으면 소리만 들면 좀 평화로운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이 정말 아주 흘러가고 물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또 자연과 더불어 또 이렇게 호흡하는, 특히 밤에 쫙 화성 그 성곽하고 요 물하고 이렇게 함께 보면 아주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예뻐요. 한번 가보시죠. 야경이 환상적이네. 엄청 커요. 이거 높아요 생각보다. 높죠. 높고 사람도 많고 여기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딱 데이트하기 좋은. 예. 안드레아스 씨도 뭐 이렇게 그 여자친구와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이렇게 딱 그렇죠. 이렇게 밤에 또 데이트하면 더 좀 운치가 있지 않을까? 네. 와 교수님. 예. 여기 되게 커요. 예. 확실히 이제 그 규모가 웅장함을 네.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좀 모양이 또 다르고. 예. 이곳이 바로 이제 화성의 정문에 해당하는 장안문이에요. 장안문. 우리 서울에 네. 그 한양 도성의 정문 혹시 아세요? 국보 1호.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 혹시 뭐 성례문? 숭례문. 그렇죠. 숭례문. 숭례문인데 바로 이 수원화성에서 숭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장안문이에요. 이 대개는 남쪽이 정문이 되는데 수원화성은 이 북문이 장안문이 정문이 되는 까닭은 바로 요 서울이 수원에서 북쪽이에요. 네네. 그럼 정조대왕께서는 북쪽에서 이렇게 와서 바로 이 장안문을 통과해서 행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장안문에서는 그 북으로는 한양이 보이고 궁궐,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이 보이니까 우리 정조대왕의 또 감에도 훨씬 새로웠을 것 같은 바로 이런 곳이죠. 아 그래서 약간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예쁘게 엄청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거 보면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항아리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합니다. 옹성. 옹성이라고 이렇게 쭉 옹성 이렇게 보시면서 또 특이한 거 혹시 저 위쪽에서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 봤어요. 뭐 네. 구멍이 있었는데 네, 구멍이 이렇게 5개가 있죠. 예, 왜 그래요? 오성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을 이제 비축, 물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물을 보관해요. 왜 그럴까요? 왜 물을 보관할까요? 글쎄요. 잘못 만들어서 그런가요? 적이 이제 뭐 이렇게 화력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물을 가지고 이렇게 끌 수도 있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오성지고 요 성곽 쪽 곳곳에 이렇게 튀어나온 요런 건물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적이 오르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탁 노출이 안 되면 적이 침입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이런 그 초소 같은 건물을 두는데 이걸 적대라고 해요. 적대. 예, 그래서 이 적대 건물이 또 수원화성 이 장안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와, 되게 멋있다. 조상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엄청 기발하네요. 화성에는 이런 과학과 지혜가 담겨 있고요. 북문이면서도 이제 정문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장안문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동문에 해당하는 문이 있어요. 창룡문이라고 해요. 창룡문. 창년문. 창룡. 장용. 예. 왜 그러냐면 이 창자도 풀을 창자를 써요. 네. 동물 중에 용은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대부분 동쪽에 있는 문을 뜻해요. 드래곤. 그 드래곤은 동쪽. 아하. 그 다음에 타이거는 서쪽. 아하.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서쪽에 있는 그럼 문이에요. 북쪽, 남쪽 동물 있어요? 다 있죠. 이 북쪽 같은 경우는 그 현무, 검은 거북이. 검은 거북이. 남쪽은 그리고 이제 거북이. 남쪽은 주작, 붉은 공작. 그래서 여기도 화성에 이렇게 잘 보시면 깃발 보시죠, 깃발. 예. 그 깃발이 다 무슨 색?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검은색. 그러니까 이 깃발이 검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죠.
북쪽을 상징하는 동물이 현무야. 검은 거북이니까 아하. 검은색. 제가 퀴즈 내볼게요. 자, 동쪽에 있는 창녕문 가시면 깃발이 무슨 색일 것 같다? 그러면 창녕문은? 그러면 0이면 빨간색. 노랑? 노랑? 아, 지금 그쪽은 오렌지?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 파랑? 파랑이죠. 블루. 이 창녕문, 푸를 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저쪽 동문 쪽 창녕문 쪽으로 가면 다 파란 깃발이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은 호랑이는 백호, 흰색. 흰색. 우리가 이 화성을 돌아보면서 깃발의 색깔을 보면서 내가 동쪽에 와 있다, 서쪽에 와 있다, 남쪽에 와 있다. 신기해요. 예, 이것도 또 다른 그 즐거움입니다. 바로 갑시다. 예. 좋습니다. 와, 교수님 여기 어디죠? 화성의 4대문 중에 서쪽에 있는 화서문입니다. 화서문. 아하, 이거 내부적인 문인가요? 서쪽을 그 상징하는 문이고 장안문이나 팔달문은 상당히 이제 높이 위치해 있어요. 어허. 기단도 높고 근데 요 화서문은 평지에 네. 이렇게 이제 솟아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쪽 그 화서문 주변에도 상당히 이 성곽 쪽이 이쁘죠. 엄청 예쁜데 근데 교수님 그 건물이 뭐예요? 예, 저기 이거 잘 보셨네. 네. 이거 바로 서북 공심돈이라고 하는데 서북 쪽에 있는 공심돈. 네. 이 공심돈이라는 그 건물 형태는 수원 화성에만 아주 그 독특한. 여기만 있어요? 예, 여기만. 그래서 여기 서북 공심돈이고 저 동쪽에 동북 공심돈이 있는데 네. 딱 봐도 이게 화성문이 평지잖아요. 네. 그 평지에서도 높이 솟아와 있으니까 어떤 기능을 했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적. 그렇지. 그 적을 슈악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거죠. 감시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바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저 약간 네모나죠. 네. 그런데 또 멀리서 보면 약간 둥글게 보여. 상당히 정말 신비로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내부에 네. 내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허가를 받으면 문화재 뭐 이런 그 뭐 조사라든가 이런 아하. 특별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렇군요. 특징도 보이죠. 그 보니까 어. 여기도 조금 있는데 거기 벽돌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돌로 이렇게 성을 샀다가 벽돌이 일부만 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벽돌로 전부 돼 다? 있죠. 설마 그거 원래부터 그 벽돌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벽돌하고 일부는 이제 또 뭐 복원이 된 것도 있고 네. 근데 이 수원화성 전체적인 건물은 1970년대 이게 사실 6.25 전쟁 중에 상당히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때 다시 화성 성역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말 이뻐요. 그래서 예. 여기 정말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사진 찍으러. 아하. 많은 분들이 특히 멀리서 이 공심돈 찍으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어쩐지 분위기 여기 조금 로맨틱하고 예, 낭만적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여기 이제 돌들 자세히 보시면 그러게요. 글자가 보여요. 글자. 글자 보이네요. 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명 이것을 이제 돌에다가 새겨 놓은 거죠. 약간 책임지기 위해서 이름 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이게 뭐 여기에서 뭐 부실 공사 예.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이름을 쓰게 하면 훨씬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 한국말에 이름을 걸고 한다.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이런 그 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공사에 따르는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부여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동기부여. 예. 바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요즘에 하는 그런 뭐 공사 실명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공사 소리 언제까지 시끄러울 건지 다 바로 그런 어떤 공사 실명제의 원조격이 바로 이 수원 화성 공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여기 원조구나.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주제가 바로 이제 정조대왕이 항상 강조했던 게 만천명월. 무슨 뜻이냐면 온갖 개천에 비치는 밝은 달. 왕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 왕의 교화가 딱 백성들한테
이제 널리 퍼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조 스스로가 만천명을 주인 옹이다. 정조대왕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이 백성들한테 나의 가르침, 교화를 다 이제 또 혜택을 다 베풀게 하겠다. 와. 예, 그런 그 만천명호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쇼가 열리거든요. 꼭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감동이 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교수님. 아유, 이런 가푸른 언덕 네. 봤는데 여기 대체 어디예요? 화성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저 글씨 혹시 읽으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아니죠? 네 글자인데 네. 화성 장대. 아하. 화성에서 장수가 이제 위치하는 대라는 뜻이에요. 이 평지에서 우뚝 솟은 건물 같은 거에 대자를 써요.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네네네네. 경포대. 네네. 다 그 대자예요. 그 대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딱 우뚝 솟아 있다. 어쩐지 여기서 다 보이네요. 예. 와. 그래서 이 수원에는 이 장대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이 방향으로 여기는 서쪽이어서 이 화성장대를 일명 서장대. 그리고 저쪽 동쪽에 또 장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대는 평지에 있어요. 그 동장대. 이렇게 장대가 두 개가 있고 이 화성장대 이 글씨 딱 봐도 되게 잘 쓴 것 같죠? 엄청 예뻐요. 네, 바로 이 정조대왕의 글씨다. 그리고 실제 이 정조대왕이 군사훈련을 시킬 때 이곳에 딱 머무르셨어요. 지금 안드레아스 씨 같은 이런 딱 복장으로 이 내려다 보면 상당히 좀 멋있었겠죠. 어쩐지 그 좀 느낌 이게 올라가자마자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곳에 오면 정말 이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내려다 보시면 정말 이 야경이 너무 좋지 않나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적들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적들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고 행궁도 이곳에 다 보여. 화성 행궁은 왕이 임시로 머무르는 거처니까 또 이 군사들이 항상 이 삼엄하게 이 좀 경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로 그런 기능을 또 했고 또 이곳에서 보면 쫙 지금 수원 화성 성과 그 모양들이 다 보이고 특히 저쪽 남쪽으로 보면 팔달문이 보여요. 이 수원 화성의 남문. 왜 팔달문인지 아세요? 팔달문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통팔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 사통 모든 곳이 이제 서로 통하고 잘 연결이 된다.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이러면 이 장사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또 발달했던 저 지역이 또 이 팔달문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았으니까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예. 와, 교수님. 예. 여기 어딘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또 그 기억하세요? 바로 여기 화성 행궁 앞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길 건너편에 이렇게 여민각 바로 이렇게 범종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사실 이렇게 종을 보관하는 건물을 종각이라고 하죠. 종각, 서울에도 종각 있잖아요. 보신각, 서울 종로에. 그래서 종각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이름을 종로라고 하는 것이고 건물의 이름은 여민각이라고 한 까닭은 이 건물을 복원하면서 시민 공모를 했어요. 정조대왕이 항상 백성들과 함께한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뜻으로 더불려 백성민. 그래서 이제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되게 멋있어요. 와, 진짜 여태까지 이런 야간 투어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깊은 추억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모셨던 곳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아까 예. 거기 벽에서 이름 써 있는 거 봤잖아요. 예. 그거 진짜 멋있고 네. 완전 약간 명예 예.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상이 깊었어요. 또 다른 곳은 맨 위에 화성장대 갔을 그렇죠. 때 다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이 수원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수원 화성의 주요 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곽 길을 따라 가봤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그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있었고, 특히 밤에 이런 네. 조명 시설을 해서 훨씬 더 운치 있게 돌아볼 수 있었죠. 그죠? 맞아요. 특히 이렇게 이 성곽길 걸으면서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역사의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 야, 역시 우리 역사와 문화가 참 이제 현대에도 맞아요. 아주 그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힘을 주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이런 좀 그 수원 화성의 역사라든가 이런 스토리, 거기 얽힌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네. 기회 되시면 다음에는 여자친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드레아스 씨가. 노력하겠습니다. 답사 여행을 통해서 역시 문화가 중요하고 이런 문화재가 잘 복원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 안드레아스 씨 같은 또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또 저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21 세계유산 축전 수원 화성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